이런 식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잖아? 그러면 망할 확률이 0%야 0%. 우리가 망하진 않아야 되잖아. 망할 확률이 아예 0%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내 매장이 이게 성공할지 망할지를 일단 예측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거든. 매장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복합적인 유기체야.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나 내가 장사를 할 예정인 사장님들이 이 기준표대로 80점을 넘으면 일단 망하진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그 기준표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뿌리겠다는 거야. 자, 오늘은 절대 망하지 않는 매장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 이거를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인 표를 그 기준으로, 내가 만든 표거든. 이게 이 내 10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표라고 보면 돼. 이 표를 기준으로 80점만 넘으면 일단 망하진 않아. 이런 표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는 지금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내 매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거나 오픈하기 전이면 내가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즉흥적으로 네이버에 그 강남역 맛집을 쳐서 여기가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음식점이거든. 그래서 한번 기준표로 과연 몇 점짜리일까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왔다고 보면 돼. 한번 가보자. 우리는 지금 평일 완전 낮에 점심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제 왔으니까 뭐 사람이 없지만, 여기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엄청나게 웨이팅이 있어. 그래서 보면 B라는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게 해놨고, 여기 웨이팅을 다 할 수 있게 웨이팅 좌석들을, 고객들을 좀 배려를 해놓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기다리면서 커플끼리 혹은 뭐 연인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저런 거울도 해놨고, 기다리면서 뭔가 심심하잖아. 그래서 보면 이런 사진 찍는 포토 박스도 해놨고, 저런 캐치 테이블로 해가지고 웨이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손님을 위한 배려들을 해놨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냥 봤을 때도 느껴져. 그냥 기다리세요가 아니야. 그늘도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웨이팅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거울도 나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토박스를 통해서 뭔가 재미 요소들을 하나씩 넣어놨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여기는 약간 매운 갈비 파스타, 어떻게 보면 로제 파스타인데 그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딱 자리가 잡아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아이템이 데이트하거나 여자들을 위한 메뉴로 아주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자들 파스타는 좋아하고 그리고 매운 것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고기까지 좀 조합을 했어. 남자도 같이 잡겠다는 거지. 왜냐면 남자들은 또 단백질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시그니처 메뉴는 참 알맞게 잡은 메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 시그니처 메뉴 때문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게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자고. 이 표를 보면, 자, 첫 번째로 맛은 이제 20점이야 20점.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눠지지.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상권, 그리고 홍보 및 기타 항목 세부적으로 좀 나눠놨고, 이게 이제 다 합하면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자고. 자, 이 100점의 기준을 보면 내가 뒤에 이제 보면 점수를 다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 이 맛조차도 복합적인 거거든. 이게 가성비가 좋느냐,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 퀄리티가 맞느냐, 재료가 신선하냐, 담음새를 이쁘게 했느냐, 그리고 이 메뉴가 좀 특별한 메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맛에 대한 점수 항목을 매겼고, 우리가 아까 그 바비레드라는 곳을 갔잖아. 그래서 너가 먹어봤을 때 이 맛의 기준으로 혹시 거기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20점 만점에 한 15점은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15점. 나도 이 정도면 한 15점 정도는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음식이 먹음직스러웠냐라고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았잖아. 그래서 나는 한 2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3점은 아니지만 2점은 최소 줄 수 있다. 그리고 재료가 신선한가, 우리 샐러드는 신선하고 뭐 문제 없었잖아. 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그래서 이거는 난 3점은 줄 수 있다 생각을 해. 그리고 대중이 좋아할 맛인가, 아까 우리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자극적이고 좀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 지금 오는 소비층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맛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한 4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메뉴의 가격이 적절한가, 이 강남역에서 사실 남녀 데이트 하는데 4만원대에 뭐 식사부터 음료까지 끝낼 수 있다고 하면 가성비가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 거기에 소고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야. 4만원대 그러면 가성비 좋지. 그래서 이것도 한 3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메뉴에 특별함이 있는가, 우리 아까 메뉴 매운 파스타, 매운 뭐 갈비 파스타로 해가지고 시그니처 메뉴가 정확하게 자리가 잡아있던 매장이지. 4점을 주자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면 우리가 16점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 이건 내가 그냥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맛에서 일단 16점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서비스 항목이야. 너는 여기가 서비스 점수가 몇 점인 것 같았어? 직원분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위생도 깔끔해서 한 15점 만점에 저는 한 12점? 12점 정도. 네네. 한번 그럼 뜯어보자고 또. 우리 아까 음식 주문했을 때 어떻게 했지? 그 직원분이 와서 이거는 매운맛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준은 뭐 신라면보다 맵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친절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자, 보자고. 위생이 청결한가? 화장실 가보니까 깨끗해. 심지어 화장실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있어. 엄청난 배려를 해준 거지. 그래서 위생이 청결한가는 나는 3점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위생 4점. 직원의 서비스가 친절한가 적극적인가? 아까 말했지? 3점 만점이야. 그 정도면. 음식이 적정한 시간에 제공되는가? 우리가 아까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렸었지. 그 정도면은 난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도 한 2.5점을 주자. 이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거든. 직원들의 복장과 용모가 단정한가? 그렇게 튀게 엄청 잘해놨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이상하다 이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1점. 근무 인원이 적절한가? 근무 인원은 차고 넘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3점. 근무 인원은 왜 중요하냐면 바쁜 매장일수록 뭔가 직원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 인원도 여기 서비스 점수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직원도 충분한데 서빙 로봇도 이미 확보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 서비스 점수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이미 보이는 거지. 15점 만점 중에 13.5점이 나온 거야. 인테리어 점수는 내가 좀 아쉬웠던 건 여기가 한 10년이 좀 넘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뭔가 리뉴얼을 했어, 인테리어를. 근데 나는 리뉴얼 하기 전에 인테리어가 이 매장의 컨셉과 더 어울렸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보면 매장과 판매되는 컨셉과 어울리는가? 사실 전이었다고 하면 난 이걸 5점 주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여기는 리뉴얼을 하면서 깎아먹었어. 그래도 나름대로 샹들리에도 넣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인테리어는 이거는 3.5점. 전이었으면 5점이었는데 이 컨셉 현재 트렌드랑 맞는가? 애매해. 2.5점. 트렌드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매장과 어울리지 않았어. 외부에서 봤을 때 매장이 눈에 띄는 거, 매장은 충분히 간판도 크게 해놓고 앞에 웨이팅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것도 한 3점. 노후나 교체 수선이 필요한 거 있는가? 전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화장실에서조차 에어컨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는 3점. 그래서 인테리어는 한 12점 정도 줄 수 있겠다. 상권은 몇 점일 것 같아? 저는 그래도 강남역에서 좀 가깝고 여기 카페거리 근처에 있어서 18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한 15점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권을 한번 보자. 상권은 이제 유동인구가 적절한가? 자, 여기 어디지? 강남입니다. 강남역이잖아. 유동인구는 굉장히 풍부한 곳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3점 만점 중에 3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메뉴가 타겟층에 적절한가? 이 상권에 어울리는 거야, 이 메뉴가. 나는 완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커플 데이트로 하기에 최고의 메뉴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3점. A, B, C급지 중에 어디냐? 이것도 강남역이지만 난 여기는 한 B에서 C 정도의 그 정도 위치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게 6점 만점 중에 나는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접근이 용이한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좀 찾기 어렵지만 어쨌든 강남역을 차를 갖고 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으니까 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강남역 어쨌든 우리 먹자 안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 점수에서는 2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강남역 앞이라면 3점이겠지. 그리고 손익에 맞게 들어간 상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뒤로 빠져 있으니까 평소 대비해서 월세가 낮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손익을 고려해서 온 상권은 맞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것 또한 2.5점을 주자고. 상권 18점 중에 여기는 13.5점이다. 이 상권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상권은 한번 딱 정해진 점수가 있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이 상가를 계약을 할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손익이 밖에 들어간 상권인가? 내가 매출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동종업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뜨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말하는 건 월세의 10%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가장 안전한 창업이 된다 라는 거야. 매출의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물론 이제 특수상권이나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매장이 한 3천을 팔아. 그러면 월세가 한 300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자, 홍보 및 기타 이 배점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내 영상에서도 보면 항상 지금 마케팅에 대한 거, 쇼츠에 대한 거, 릴스에 대한 거,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야. 왜냐? 이 배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자고. 매장의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이버의 강남역 맛집을 쳤을 때 항상 1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야. 자, 그 말은 뭐야? 이거에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사실 12점 만점 중에 11점을 줄 수 있다고 봐. 왜냐? 강남역 맛집에서 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더 이상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이제 운의 영역은 여기서 결정돼. 예를 들면은 홍보 기타 점수가 다 만점이라고 해. 근데 이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운의 영역이 터져. 자, 이거야. 똑같이 홍보 기타가 30점인데 예를 들면 자연도 소금빵 이런 거 있지? 박세리의 빵집으로 터졌잖아.
그러니까 파급력은 엄청나게 더 크겠지? 이러면 이제 운의 영역이 그런 데서 붙는 거야. 똑같은 32점이라고 하더라도 운의 영역은 이런 것들이다. 고객과 온오프라인 소통이 되는가? 이런 거 이제 리뷰 댓글을 잘 다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여기서 한번 봐볼까? 한번 잘 하고 있는지를? 야, 리뷰 개수 봐봐, 이거. 홍보 점수는 진짜 만점 줘야 되는 거야, 사실. 자, 봐봐. 댓글. 계속 댓글을 달고 있지? 그냥 댓글 계속 달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건 뭐야? 온오프라인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자, 그러면 온오프라인 소통이 지금 잘 봤지? 이것도 뭐 5점인데 4점만 주자, 4점. 자, 4점. 매장에 스토리가 있는가? 여기는 정확하게 그게 있어. 왜냐면 밥이 레드인데 빨간색 그런 것들이 시그니처라고 했잖아. 그래서 빨간색 볶음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나는 약간 이것도 4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다시 올 만한 포인트가 있는가? 그 사진을 찍게 해줄 수 있고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만 재방문 요소는 좀 덜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쿠폰을 주거나 적립을 해주거나 이렇게 락인을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그런 기억에 남을 포인트들은 해놨으니 한 3점 정도 주자고. 그러니까 메뉴판은 또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가 메뉴에 대한 설명과 사진도 다 깔끔하게 찍어놨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해놨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우리가 가서 시켰을 때도 메뉴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기 쉽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2.5점 주자. 2.5점. 3점 중에 2.5점인 거야. 그리고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 눈에 띄는 거. 우리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만 봐도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거기 자리에 앉았을 때도 네이버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1.5점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토탈 26점이 나와. 자, 그럼 우리가 이 매장이 지금 토탈 점수를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맛은 20점 만점 중에 16점, 그다음에 서비스는 15점 만점 중에 13.5점, 인테리어는 15점 만점 중에 12점, 상권은 18점 만점 중에 13.5점, 홍보 및 기타는 32점 만점 중에 26점. 자, 토탈 81점이 나왔지. 이러니까 10년 동안 망하진 않고 있는 거야. 자, 80점을 넘어가는 영역부터는 운의 영역이 받쳐줘야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망하지는 않아. 이 가게가 망하진 않는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채점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왜 망하는구나, 왜 안 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이 근거가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내가 보면 또 컨설팅을 하러 가보잖아. 항상 문제가 있는 매장들은 이 채점표 기준으로 80점을 넘는 매장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거의 보통 50점에서 60점밖에 안 나와. 자, 이 표가 그리고 또 왜 중요하냐? 자, 맛에서 한 17점, 18점까지 끌어올렸으면 우리는 홍보 및 기타나 이런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계속 우리 맛집입니다 맛만 계속 주구장창 연습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 해봐야 20점 만점인데 그게 과연 중요할까? 내가 말했지, 매장은 복합적인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에서 배점을 받아서 우리는 80점이 넘는 매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너무 한 가지에만 매몰돼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인스타 링크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 그다음에 인스타 팔로우 인증을 해주시고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파일을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